소름 안 돋았어요? 소름 돋아야 되는 타이밍이야. 오늘은 내 운명은 고객이 결정한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소영님이 추천을 해줘서 너무 좋아. 너무 좋거든요. 네, 진짜 좋아. 이 책에 나왔던 내용 중에 우리가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앞으로 좀 실행을 해볼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내용은 바로 지금이 최대치인가 의문을 던져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개발하지 못했던 숨겨진 매출을 찾아내야 된다. 몇 페이지에 있어? 이런 내용이 있고 네. 이게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 수는 편집자에게 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최대치라는 단어가 제 귀에 쏙 들어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 사례가 있는데 그걸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하야 공모전으로 방학 때마다 해외 4개국 공짜로 다닌 대학생 좋다. 이라는 타이틀입니다. 네. 저는 난 대학교 때 놀기만 했는데. 대학교 때 놀려고 이렇게 한 거죠. 네. 대학교 때는 돈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놀고 싶어서. 좋다. 저는 대학교 때 그 군대를 전역을 하고 복학을 했는데 공모전 같은 거, 대외 활동 같은 거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는데 촉촉 떨어지는 거예요. 한 20군데 이상을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차별화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나에 대한 최대치의 능력을 발휘를 하는 방법을 하나씩 찾기로 실행을 해봤어요. 결국은 3학년 1학기, 2학기, 4학년 1학기, 2학기 방학을 네, 다 해외 갔다 다 해외를 공짜로, 상하이 박람회를 기업의 스폰을 받아서 가게 됐고 베이징 올림픽을 뽑혀서 갔습니다. 발리, 인도네시아 발리 발리 성도 휴양지잖아. 휴양지인데 봉사활동으로 갔고 마지막으로 터키 그리스 7박 8일 동안. 어떻게 이게 붙게 됐냐면, 첫 번째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에서 대학생 기자단을 모집을 했었어요. 그게 3학년 1학기 때 휴학생 신분으로 학교에 이렇게 공고 게시판에 붙는 게 많잖아요. 네. 그다음에 사이트들 이런 거 유심히 보고 다니는 학생이었거든요. 진짜? 나 그런 거 절대 안 봤는데. 뭐 하나라도 더 뽑아 먹어야 되니까. 그럼 봤더니 보는 사람이 있구나. 나 같은 사람. 네, 진짜 신기하다. 삼성에서 전국에 한 20개 정도 그 학교를 대표할 만한 기자단을 한 명씩 대학생활 뭐 알리고 싶은 이런 기사를 쓰는, 10명이 지원하는 10대 1000명이 지원하면 1000대 1인 거예요. 결국 한 명을 뽑는 거니까. 그게 왜 필요하지? 대학생들일 때부터 자기의 잠재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정말 큰 그림을 보고 지원서를 보니까 회장 쓰면 되는 거예요. 지원 동기,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들어와서 뭘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저는 그동안 공모전이나 대활동에 다 떨어져서 할 말이 없었거든요. 삼성 쪽에서 이걸 왜 뽑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고민을 해봤을 때 결론은 이거였어요. 기자로 뽑아서 기사를 잘 쓰는 사람을 뽑을 것이다. 1월, 2월, 3월, 4월 쭉 해서 12월까지 각 해당 월의 대학교에서 일어나는 키워드를 매칭을 해서 기획 기사를 12개월치를 다 썼어요. 그걸 30장을. 대박. 1월 달에 3개, 2월 달에 3개, 3월 달에 3개 이런 식으로. 항목이 거기에 3개밖에 없었는데 제가 항목도 거기에 그냥 적어서 넣은 거예요. 결론은 수백 명을 지원을 했을 텐데 저희 학교에서 제가 이제 기자로 뽑혔죠.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었고 되게 재미난, 지금도 연락하고 지금도 친하게 지낸 10년지기, 10년이 넘었지, 후배가 있는데 여기서 만났어요. 한수아라고. 그 친구를 여기서 이거 만났고. 유튜브 보시잖아요. 유튜브 볼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데. 반갑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저희 모교에서 특별인재 장학금이라고 공고로 붙인 거야. 유심히 또 봤지. 네. 뭐지? 봤더니 자학금을 주는 사람에 대한 이제 후보군이 첫 번째는 특허를 낸 사람, 두 번째는 국제대회에서 수상을 한 사람. 예를 들면 뭐 칸느 국제 무슨 광고 페스티벌 이런 데서 수상을 해야 이제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이 정도. 뭐였냐면 거기 확실하게 적혀져 있었어요. 우리 학교의 위상을 드높인 자. 그걸 보는데 저는 지원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자격 요건이. 위상을 높인 적이 없어. 그리고 나는 뭐 잘하는 게 없어. 싶은데. 근데 돈은 받고 싶어. 왜냐면 그때 이제 해외 이제 가는 게 확정이 돼서 거기에 쓸 용돈이 필요했거든요. 과거가 아니라 그럼 현재와 미래를 쓰자. 지원세. 좋다. 그래서 맥스가 5장인데 저는 45장을 200만 원을 받으면은 어떻게 내가 200만 원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 이걸 어디에 쓸 건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래는 해외 가려고 썼는데 그 얘기는 안 썼어? 아이, 그런 거는 썼죠. 해외 가서 성장을 해서 오겠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졸업할 때는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무료로 강의를 하겠다. 그 강의비가 실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200만 원을 받아서 어떻게 성장을 하고 다시 나눌 때 사회에 기여를 할지를 남아있는 학기별로 45장을 쓴 거예요. 이걸 낼 때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낼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지원서 5장 있으면 한 3장 정도 내가 어떤 상장을 받았는지 거기 첨부해가지고 스탬플러로 구석 맞아 해가지고 냈겠죠.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인쇄소로 가요. 그래서 컬러 프린터로 해가지고 표지까지 만들어서 구멍 송송송송 내서 앞에는 투명 플라스틱, 벤치에는 반투명 플라스틱 해서 이 스프링 철로 해가지고 이걸 표지까지 만들어서 등기 봉투에 담아서 장학처에 냈어요. 2주가 흐르고 연락이 왔어요. 장학증서 몇 등? 받으러 오라고. 1등을 1등 못했죠. 1등은 사례가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사례가 없으니까. 네. 얼마를 받았냐면 150만 원 받았어요. 좋다. 세상 쥐뿔 없는데 150을 받았어요. 35장 썼잖아. 45장. 장학처를 갔습니다. 다른 선생님이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길래 이렇게까지 했는지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오면 불러달라고 했대요. 소름 안 돋았어요? 소름 돋아야 되는 아. 타이밍이야. 이게 이제 두 번째 사례고 네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사례가 좋다. 있는 논문 공모전이 그건 있었어요. 얼마짜리? 대외활동이 아니라 논문 네. 공모전이라서 500만 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헤럴드 코리아 신문사가 이제 주관을 유명하죠. 해서 뽑은 거였어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젊은 구글러가 쓴 편지라고 김태원이라고 유명한 이제 구글 상무이신데 지금 그 책을 봤을 때 이분도 이걸 수선한 거야. 나도 이걸 해봐야겠다. 그게 뭐냐면 이 중소기업에 대한 성공 사례 또는 더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이잖아. 아 지금 전문이죠. 논문 쪽을 딱 봤는데 논문 쪽은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석사 박사생들이 지원하는 분야. 그래서 막 스카이 대학교의 석사 박사생들이 지원을 해. 근데 파트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논문, 하나는 이걸로 하면 안 되겠다. 하나는 체험 리포트. 하나는 체험 리포트.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체험을 하고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체험 형식으로 내는 거였어요. 여기는 학부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 여기는 석사 박사생. 여기는 내가 잽이 안 되니까 이쪽으로 넣어야겠다. 그래서 체험 리포트 부분에 넣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은 제가 이제 책을 보다가 중소기업을 분석을 하는 이론이 있었어요. 그때 이름이 기억은 안 나지만 뭐 미국의 어떤 교수의 이름을 따서 블라블라 모델 이게 기억이 난 거야. 근데 이거는 학부생 수준의 그 전공 과목 서적에서 본 게 기억이 난 거거든요. 이걸 적용해야겠다. 이걸 무슨 소리냐면은 논문은 완전 논문에 대한 이론과 진짜 디테일하고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내가 게임이 안 되지만 논문의 형식으로 내 체험 리포트를 작성을 하면 메리트가 있겠다. 그래서 1학년도 배우는 그 이론을 가지고 제가 여기에 적용을 해서 냈죠. 좋다. 1학년 때 이론이라는 게 좋다. 200만 원을. 좋다. 팀마다 한 명씩은 그 해외 탐방을 보내주기로 했었어요. 왜냐면 돈은 돈대로 주고 돈은 돈대로 주고. 나 몰랐어. 근데 봤을 때 바로 전년도 그 다음에 2년 전을 보면 중국이랑 대만을 보내주는데 예산이 다 맞나. 수상을 했던 팀에 한 명씩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은 또 어떻게 보내? 한 명은 우리 팀에 내가 한 명을 정해서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200만 원을 받아서 100만 원씩 도나 먹고 이거는 제가 이제 가는데 대만이나 중국 가면 후배로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리스 터키 7박 8일 동안 보내줘요. 내가 가요. 진짜 좋다. 그래서 7박 8일 동안 10명이 그쪽 담당자, 대리님, 과장님과 신나게 그리스 터키에서 놀았죠. 완전 좋다. 그래서 그리스 터키, 공짜. 상하이, 그다음에 베이징, 발리 이렇게 각 방학 때마다 하나 만들어 놓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를 완전 했거든요. 좋다. 그러니까 야무지다. 너무 재밌죠 이게. 맞아. 대학생을 제대로 했네. 그래서 취업 컨설팅을 하면서 1, 2학년생들을 위한 컨설팅을 할 때 네. 인생 2회차 컨설팅이라고 제가 하고 있어요. 2학년이 찾아왔어요. 코치님 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애들 모르겠습니다. 야무지다. 대학교 2학년 때 그런 코칭을 받아요. 진짜 알바를 진짜 해서. 그러니까 야무지다. 근데 왜냐면 진짜 바꾸고 싶은 거야 삶을. 문화를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좋다. 여자 학생이었는데 22살 말에 제가 약속을 앞으로 2년 동안 매 학대마다 널 공짜로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고? 보내주겠다 진짜 했는데 갔어요? 한 달 반 프로그램이 끝나고 바로 한 군데 배운 걸 바탕으로 한 번 더 지원을 해서 트라를 통해서 아시아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원하는 것을 찾아나가는 과정 스펙이 되게끔 제가 컨설팅을 해서 아니 그렇게 20대 살고 애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거 영상 보면 어떻게 신청? 제 블로그로 세 가지 사례를 만들면서 책에 나와. 내 최대치. 운명은 고객이 결정한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나의 최대치인가? 막히는 게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때 과연 다른 방법이 없을까? 또 차별화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갈 수는 없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거에 대한 이 세 가지 사례가 이게 매칭이 돼서 오늘 말씀을 드렸다. 지금은 어때요? 요즘에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지금 되게 최대치 뽑아내고 있나 나를? 그런 생각이 드세요? 최대치를 뽑을 때도 있고 안 뽑을 때도 있는데 지금은 안 뽑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새벽 기상도 시작했잖아. 네, 다시. 새벽 기상을 미라클 모닝을 다시 새벽 새벽 기상을 한다는 건 이미 최대치에 거의 다다랐다는 거야. 5시에 일어나서 2시간 정도 독서하다 또 잡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최대치를 뽑으려면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시도를 하고 고쳐 나가고 있죠. 근데 확실히 새벽 시간에 깨어 있는 거는 뭔가 되게 생산적이긴 한 것 같아요. 그동안 자신감이 생각을. 생기고 불안감도 없어지고 멘탈 관리 측면에서 던져드릴 인사이트를 세 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서 정리까지 말씀을 해놨어. 드리자면 첫 번째는 틀을 벗어나고 네. 관점을 다르게 하나만 생각했어요.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었을 때 이것을 좋아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삼성 기자단을 지원을 하는데 기획 기사를 썼을 때
얘를 뽑았을 때 기획기사를 쓰는데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죠. 그래서 틀을 벗어나서 좀 관점을 다르게 가져가면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그건 진짜 중요한. 이 사람이 100을 기대를 하면 200%를 해서 맞아.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가 아닌 미래에 집중하여. 저는 어떤 거를 시작을 했을 때 과거에 대한 사례 포트폴리오, 예를 들어서 어떤 대외 활동 공모전을 했을 때 과거에 비슷한 류의 활동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얻고 싶은 그거에 핏하게 맞춰서 지금 그걸 만들어서 지금 보여준다. 지금 현재의 관점으로 미래의 관점, 이렇게 맞아요.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이제 지금 하시는 일에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과거에 대한 사례 또는 현재와 미래에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실행해서 나가는지. 오늘 하루도 시작을 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매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죠 진짜. 지칠 때도 있어요. 힘들어. 하지만 뭐 안 맞아. 하면 뭐 할 거야. 해야지.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오늘은 마치 약간 초대 손님 모셔놓은 그런 느낌이야. 되게 재밌는 내용이고 많은 인사이트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나 이거 한 적어도 300만 원치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맞출까요? 애쓰셨습니다. 시작 안 하고 뭐하니? 구독 안 하고 뭐하니? 다음에 봬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안녕.